구족을 멸하겠다. 명나라 주체가 방요유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방요유는 이렇게 대받았다. 부족이 아니라 10족을 멸한다 해도 역적과 손잡을 수 없다. 이 말로 주체는 방요유가 보는 앞에서 혈족은 물론 그의 지인과 문하생 등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그를 죽였다. 주체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를 탓하지 말고 저승에 가서 방유유를 탓하라. 그로 인해 900명 가까이 죽임을 당했으니 한 사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몸값치고는 너무 비싼 희생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충신으로 추앙하지만 그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충신으로 불리고 있을까? 방요유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 회유를 받았다. 그가 숙청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가 장남 주표가 죽자 어린 황태손의 안위를 위해 수많은 공신들을 숙청했기 때문이다. 가시 많은 나뭇가지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홍무제가 아들 주표와 황태손을 지키기 위해 공신들을 제거하면서 했던 말이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공신들이 숙청을 당하자 황제의 지지 기반이 크게 위축된 반면에 변방의 황족들의 지지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또한 학문적 명성과 권위를 가진 신하들이 부족하자 방요유의 입지는 그만큼 커졌다. 주체가 방요유를 회유한 이유나 주체의 책사도연도 방요유를 죽이면 학문이 씨가 말라 안 된다고 간청했으니 그 당시 인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야 한다. 방요유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될 수 있었다. 그래서 주체도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로 오르기 위한 정당성을 방요유를 통해 얻고자 했다. 권력의 힘도 중요했지만 명분도 그만큼 중요시하는 시대 상황에서 그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유생들의 제일 덕목은 지조와 절개였으며 특히나 방요유처럼 명망가로 소문난 이들에게 지조와 절개는 목숨보다 중요했다. 결국 방요유를 죽인 것은 그 당시 사회 상황이었다. 방요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이유도 그의 동생이 죽어가면서 방요유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동생이 방요유를 원망했다면 어땠을까? 죽어간 900여 명의 사람들이 방요유를 지지하지 않았겠지만 방요유는 주변의 지지와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저버리고 주체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결국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다. 그런데 방요유의 죽음이 주체를 황제로 등극 못하게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함께 죽은 이와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명분에서는 방요유가 맞을지라도 실리적 측면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가 죽지 않고 변절자나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는 욕을 먹을지언정 실리를 택해 더 좋은 정치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정치는 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해야 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분이다. 어찌 보면 절개와 지조는 작은 명분이고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는 더 크기에 방요유는 백성을 위한 충신이 아니라 검문제 한 사람의 충신이었다. 영락제의 아들 주고치는 방요유를 충신으로 평했는데 방요유가 역적에서 다음 황제 때 충신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도 황제의 입장에서는 방요유 같은 신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신하들에게 방요유를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황제 자신도 언제든 검문제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방요유 같은 충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방요유는 충신보다 유학의 의미에서 절개를 지켰다고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 아닌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으며 그를 위해 9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참모는 리더를 위해 헌신해야 하지만 그 헌신이 조직과 리더를 위한 헌신인지 결정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